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왕진숙. 남편 한진수와 둘이서 살고 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추석, 설 명절에는 꼭 시어머니를 뵈러 갔다. 시댁까지는 고속전철로 편도 2시간 거리여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주 찾아가기는 힘들지만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최소 명절 때만이라도 꼭 가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니들이 여기 내려와서 같이 살자가 입버릇이었고 툭하면 전화해서 불평불만이 쏟아졌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시댁으로 내려가는 건 물리적으로 뻔히 불가능한데도 지치지도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가 우리에겐 큰 부담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전업주부이다 보니 24시간 자기 한가한 시간에 툭하면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세요? 진숙이니? 언제 내려와서 살 건지 정했니? 어머님, 그건 힘들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니들이야말로 왜 맨날 똑같은 대답이야? 내려오라는데. 진수씨 직장을 생각하셔야죠. 그건 지금은 절대 불가능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진짜. 이 집이 누구 집이니? 진수 집이잖아. 자기 집에 와서 살라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직장은 내려와서 다시 구하면 될 일을 가지고 버티길? 그건 어머님 생각이고요. 여러 말 필요 없고 당장 짐 싸서 내려와. 나도 지친다. 내 말 알아들었지?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때마다 언성을 높였고 그런 시어머니한테 나야말로 정말 지쳐갔다. 남편은 내 입장을 이해했고 걱정해줬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올 때마다 남편한테 하소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나왔어? 왔어? 나 진짜 못 살겠어. 오늘 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려와서 같이 살자고? 뻔하지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노발대발. 노인네 지칠 줄을 모르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아집이 쓴지. 이젠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해. 그 정도야?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따가 전화해서 다시 말할게. 앞으로는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게 좋겠어. 고마워. 남편은 매번 나를 위해서 시어머니한테 설명도 하고 주의도 줬지만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해는커녕 점점 화를 내면서 막무가내로 생떼만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이 무시해도 된다고 해서 전화를 안 받는 작전으로 나갔더니 라인으로 전화 받으라며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더니 역시나 동거 얘기를 흥분해서 일방적으로 떠들었다. 우리 옆집 아들도 서울 직장 그만두고 집에 내려왔다더라. 다른 집들은 그렇게 하는데 니들도 직장 그만두고 내려오면 되잖아. 남들이 그런다고 저희까지 그럴 수는 없죠. 저희한테도 저희들 생활이란 게 있어요. 그럼 난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살라는 건데? 니들은 부모도 없냐? 제발 저희 좀 그만 괴롭히세요. 왜 이렇게 저희 입장을 이해 못하시는 건데요? 내가 강하게 반발하자 시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루에도 100통 이상씩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이 아예 착신 거부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얼마간은 잠잠했는데 이번에는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진숙이 내 전화 착신 거부했냐? 당장 해제하라고 전해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어쩔 수 없죠. 됐다. 나도 이 집에 살고 싶지 않은데 니들 때문에 살고 있는 거니까 돈이나 보내. 그게 싫으면 이 집은 니들 집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러 내려오든가. 집에 쓸데없는 물건들도 다 갖다 치우고. 나와 남편은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일단 청소를 이유로 주말에 시댁에 내려가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면서 작전을 제안해왔고 나도 그 작전을 돕기로 했다. 우리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화풀이를 했다. 부모 알기를 먹같이 알고 니들은 무슨 낯짝으로 내려온 거니? 이 집에 살고 싶지도 않은데 살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지금부터 쓸데없는 것들은 전부 처분할게요. 우리가 청소하는 동안 나가셔서 맛있는 거라도 드시고 오세요. 남편이 용돈을 듬뿍 줬더니 시어머니는 금세 표정이 밝아졌고 신이 나서 외출을 했다. 우리는 곧바로 시어머니가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집안을 대청소했다. 시어머니가 소형 금고에 넣어놓은 귀중품 외에 쓸데없는 물건들은 전부 종이박스에 넣어서 처분하기로, 아직 쓸만한 물건도 쓸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쓰레기로 분류했다. 그러자 2시간 정도 만에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됐다.
마지막으로 현관 열쇠를 바꾸는 것으로 작전 마무리. 시어머니의 소형 금고는 마당 풀더미 뒤에 숨겨놨다. 물건들을 넣은 종이 박스는 창고에 쌓아뒀고 미리 준비해뒀던 편지를 현관문에 붙여놨다. 살고 싶지 않은 집에 살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쓸데없는 물건인 어머님 물건은 전부 처분했고 귀중품은 마당 한편 풀더미에 숨겨놨어요. 지금까지 불만과 불평만 하면서도 살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원하시는 곳에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시어머니가 읽고 있을 무렵 나와 남편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시어머니는 열을 내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만 편지에 적힌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착신 거부 수순에 라인도 차단하자 아무 연락도 할 수 없게 된 시어머니는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갈 데도 없고 산더미처럼 쌓인 박스 틈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시어머니가 딴 데로 가면 시골집을 팔 생각이었기 때문에 가스, 전기, 수도를 정지시켜버렸다. 만에 하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는 건 이제 불가능했다. 혼자서 고속 전철을 타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건 엄두도 못 낼 거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작전 성공을 기념하며 건배를 들었다. 그 후 시어머니는 혼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심심풀이로 나한테 전화해서 괴롭힐 거리도 없어지고 아무 할 일도 없이 멍만 때리고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익숙하지 않은 아파트 생활을 견디지 못한 시어머니는 고속전철을 타고 우리 집으로 불쑥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초인종을 쉴 새 없이 누르면서 현관문 밖에서 소리를 질러댔다. 너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없는 척하면 누가 속을 줄 알고? 남편은 출근하고 없는데 무서워진 나는 남편한테 연락을 했더니 회사에서 조퇴하고 집으로 달려와 줬다. 남편이 오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주변에 민폐를 끼칠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댔다. 당장 내 집 돌려내! 누가 그 집 팔라고 했어? 내 물건들도 다시 다 찾아와!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집안에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드디어 남편이 집에 도착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잘난 아들 왔냐? 감히 엄마를 이따위로 골탕 먹여? 이 천벌을 받을 놈? 그만 조용히 돌아가세요. 아님 경찰을 부를 거니까 가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제압한 후 돌려보냈지만 시어머니는 돌아가지 않았고 우리 집 근처에 숙소를 잡고 한동안 매일같이 찾아와서 똑같은 짓을 반복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출근한 후 내가 혼자 집에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며 살고 있던 집을 내놔버렸다. 집을 팔고 곧바로 보안이 철저한 맨션을 구입한 후 시어머니 모르게 이사를 했다. 집을 매각하기로 하고 이렇게 된 이상 맨션이 낫겠다고 판단한 우리는 몇 군데 집을 보러 다녔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빠르게 이사를 마쳤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이미 거기 안 산다는 걸 알고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아파트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손절을 했고 우리도 그제야 조용하게 살게 됐다. 시어머니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매일 협박하다시피 같이 살자고 할 정도로 혼자 있는 걸 싫어했는데 지금은 몇 배로 더 고독하게 살고 있을 게 뻔했다. 우리는 맙카파 시어머니의 횡포에서 벗어나 새 맨션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게 됐고 이 고요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느끼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